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원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가의 흐름입니다. 원가는 일정한 패턴,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당연히 원가 계산도 하고 원가 보고도 합니다. 우리 시험에도 당연히 나오고, 기본은 원가의 3요소, 원가의 3요소 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죠.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주경비, 원가의 3요소에서 제공품을 거쳐서 제품, 그리고 결국은 팔려나가면 나중에 매출원가까지 나가는 거죠. 매출원가까지.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원가의 3요소에서 제공품,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원가까지 가면 끝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다시 정리. 원가 흐름, 이거는 원가 계산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사람은 원가를 나는 원가가 약해요,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시험에 나오잖아요. 회계 1급 같은 경우는 4문제, 세무 2급에는 5문제 나옵니다. 그죠? 결코 만만치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원가는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좋습니다. 자, 먼저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동호비, 경비, 발생액, 다른 말로 소비액, 소비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제공품으로, 원래는 또 이론 공부한 사람은 원래 이 중에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간접비는 제조간접비로 갔다가 제조간접비가 제공품으로 넘어오지 않느냐. 그것도 있죠. 근데 지금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결론은 간접비로 갔다가 직접비하고 다시 합산되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는 재료비, 동호비, 경비에서 제공품에서 완성된 것이 제품으로 넘어가고, 제품에서 팔려나간 것이 매출원가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원가의 흐름은 이 중에 또 원래는 원가의 3요소지만 포인트는 또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를 기본으로 하면 재료에서 제공품,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원가, 이 순서를 머릿속에 외우세요. 재료에서 제공품,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원가로 간다. 이걸 외우시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소비액을 계산하는 거, 그 중에 원재료가 기본적으로는 자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은 기초가 차변이죠. 기초라고 써 있으나 월초라고 써 있으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초나 기초나 시험 문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월초, 어떤 때는 기초라고 나오니까 그런 건 센스껏 대체하시고요. 당월도 마찬가지. 당기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 이거 월말이 아니라 기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초, 자산이니까 기초가 전기 2월, 이게 전기 2월이잖아요. 전기 2월 차변이고, 기말재고는 다음 달로 넘어가니까 차기 2월, 차월 2월 대변.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이고 기말이 대변인데, 이거는 생기초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회계 기초 원리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그 다음 당월 재료 매입하면 들어오잖아요. 재료가 자산이랬으니까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죠. 항상 거래입 한요소, 거래입 한요소에 들어가면 자산 증가 차변, 자산 감소 대변. 그래서 기초 재료에 당기 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기말 남은 거죠. 남은 걸 제외한 나머지가 소비됐다 또는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원가가 발생했다 이거지. 제품 생산에 투입했다. 제품 생산에 소비한 게 소비나 투입이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기초 재료에다가 당월 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기말에 창고에 남아있는 걸 뺀 나머지는 제품 만드는데 사용했구나, 투입했구나. 이렇게 이 재료 계정은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 넣으세요. 이 재료 계정을 머릿속에 새겨 넣으세요. 저는 돌이라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 돌에다 새겨놓으면 100년도 가고 1000년도 갑니다. 새겨 넣으세요. 그 다음에 솔직히 이건 우리 시험에는 자주 안 나옵니다. 농업이나 경비는 한꺼번에 해도 돼요.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전월 선급액, 전월이나 전기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원래는 원가 계산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월 단위가 맞거든요. 그래서 뭐 전월 2월, 월초 재고 이런 식으로 월초, 당월 또는 월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월 단위로 하는 게 원래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 나올 때는 월초를 기초로, 당월을 단기로, 월말을 기말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센스껏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전월성급액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 전월성급액, 이게 왜 성급이 차변이다 이것까지 하는 건 지금 사실은 시간 낭비니까 그건 회계 2급, 회계 1급 이런 거 들으면서 이론 강의실에서 정리하시고, 전월 성급액 전선, 당월 지급액 당지, 당월 미지급액 당미 차변,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이 임금이다.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임금,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되잖아요. 그럼 완전 생기초 할 때 계정에 적는다면 이게 임금 계정이라면 임금 계정 차변에 상대 과목 현금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당월 지급액 차변이지. 그리고 이번 달에 임금을 밀렸어. 미지급했어. 그럼 차변의 임금, 대변의 미지급 임금 또는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미지급 임금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임금 계정에 적으면 임금 차변에 상대 과목 미지급이 적히죠. 이런 식으로 분계를 생각하면은 계정 어느 변에 뭐가 오는지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 당월 미지급액이 차변이면 전월 미지급액은 대변이고 전월 선급액은 차변이고 당월 선급액 대변 서로 반대쪽이니까 벌써 헷갈려 이럴 수도 있지만 헷갈릴 게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비인데 경비 중에만 임차료라고 쳐. 임차료 중에 선급 임차료가 있어. 만약에 선급은 자산이죠. 선급보험료는 많이 했잖아요. 그럼 선급 임차료가 차변이고 대변의 임차료다.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된다. 선급이라는 단어를 모르거나 분계를 연습 안 했다면 회계 1, 2급 다시 배우시면 돼요. 그럼 이게 임차료 계정이라고 생각하면 임차료 대변에 상대 과목 선급이 뜨잖아요. 선급이. 그래서 차변 대변에 어느 변에 뭐가 오는지 아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지급이나 선급. 그리고 이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 달, 다음 연도 초가 되면 역분계에서 없어지는 재대체 분계를 하죠. 뭔 소리야 이런 분들은 회계 1, 2급의 결산 정리 사항을 복습하고 오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공부를 지금 우리가 다 설명드리기에는 참 시간 낭비에 가까우니까 그건 일단 뺄게요. 자, 그럼 일단 요거 이건 지워놓고 일단 갈게요. 그럼 이런 건 다시 다 지워놓고 결론적으로 차변 대변에 뭐가 오나를 한 번에 지우는 게 이게 없나? 어쨌든 이걸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구하는 걸 좀 일종의 특강이니까 굳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면 결론은 전월 선급액 차변, 당월 지급액 차변, 당월 미지급액 차변. 그럼 차변 쪽만 먼저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대변이다. 어차피 시험에는 여기 6가지 단어 중에 사실 이건 안 나오지. 만약에 문제에서 소비액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물론 어떤 문제는 역으로 소비액이 써 있고 만약에 지급액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자료 6개 중에 시험에 만약에 2개나 3개가 나오고 뭘 구하라 물어볼 거예요. 결론적으로 차변에 오는 거 뭐뭐뭐냐 이것만 먼저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대변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결론은 차변에 올 게 3가지. 전선, 전월 선급액, 또 당지, 당월 지급액, 당미, 당월 미지급액. 요것만 전선, 당지, 당미 요것만 외우세요. 일단 외우세요. 그럼 전선, 당지, 당미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변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리고 전월 선급액과 당월 선급액 반대쪽, 당월 미지급액, 전월 미지급 반대쪽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급액이 차변인 거 쉽죠. 회계 원리로 따지면 농업이나 경비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니까 발생이 차변이거든. 지급액이 차변인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자꾸 일부러 외워야 되고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간단한 겁니다. 회계 원리 기본적인 전산회계 1, 2급 정도만 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결론적으로 외우려면 전선, 당지, 당미차, 전선차, 당지차, 당미차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다른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갔냐 잠깐만요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르게 좀 해석하는 방법. 자, 선급은 자산이잖아요. 선급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이에요. 그 다음 미지급은 부채죠. 부채니까 기초가 대변입니다. 여기 대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지급 부채니까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은 차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도 돼. 또 선급은 자산이니까 자산은 기초가 차변이고 기말은 대변이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전선, 당지, 당미는 차변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아마도. 그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이거는 오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지금 당장 외워놓으세요. 제공품 계정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이것도 일단은 자산입니다. 일단은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가 차변입니다. 기초나 월초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거랬죠. 기초가 차변이고 기말이 대변입니다. 그 다음 차변에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도 하고 제조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 차변이에요. 이때 단기 총 제조 비용에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리고 제조간접원가, 직재, 직노, 재간 차변에 온다.
그리고 기초 제공품에 단기 총 제조원가 더한 다음에 단기 투입, 기말 제공품, 기말에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게 제공품이죠. 가공 중에 있는, 현재 작업 중에 있는 물건, 이거를 제공품이라고 하잖아요. 기말 제공품. 이게 다음 달로 넘어가면 이거 되는 거죠. 지난달에서 이번 달로 넘어온 게 월초 제공품. 이번 달에서 다음 달로 넘어가면 이게 만약에 5월이다. 이게 5월이면 이건 6월에 월초 제공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매달 이어지는 거잖아요. 연결되는 거지. 2월 되고 2월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월초 제공품에 당월 총 제조원가 더한 다음에 월말 제공품 빼면은 이번 달에 완성한 거. 단기 완성품. 제품이 완성품이잖아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 또는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완성품입니다. 완성된 거죠. 완성된 거. 완성된 거를 원가 흐름으로 따지면 제품으로 대체하는 거죠. 이게 제공품에서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계정 구조 지금 당장 외워놓으세요. 외워놓으시고 계정 구조를 몇 번 그리세요.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려놓으세요. 그러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제공품에서 이제 제품으로 넘어오는 거죠. 제품도 자산입니다. 제품도 자산이니까 기초제품 차변이고 기말제품 대변이죠. 지난달에 팔다 남은 거, 이번 달에 팔다 남은 거. 당월 제품 제조원가는 조금 아까 제공품에서 제공품, 이 앞에 있는 제공품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죠. 제공품에서 넘어온 겁니다. 단기 완성된 거죠. 이번 달에 새로 완성된 거. 이건 지난달에 팔다 남은 거. 이건 이번 달에 새로 완성한 거. 이건 이번 달에 팔다 남은 거. 그럼 나머지는 이만큼 팔렸다는 얘기죠. 판매됐다. 판매가 완료되었다. 그럼 제품에서 매출원가로 대체가 됩니다. 팔려나간 건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재료에서 제공품,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원가, 이런 순서로 가는 거 기억하세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로 풀어봅시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97의 세무이급, 세무이급 문제입니다. 세무이급 문제. 23년 기간에 사용한 원재료, 사용한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소비된 거잖아요. 300만 원이고 12월 기말 원재료가, 기말 원재료는 23년 12월 기말 현재료 재고액은 23년 1월 1일 기초 원재료보다 2만 원이 더 많다. 오, 이런 문제 은근히 많이 헷갈리는구나. 아, 그래서 제가 최근 특강할 때는 100회 이후 거만 했는데 갑자기 97회를 넣네. 아, 요것 때문에 그렇구나. 더 많다. 이런 식의 표현 은근히 어려워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물어본 건 매입액입니다. 근데 이때 재료 계정, 앞에서 재료 계정을 어느 정도 암기하고 와야 돼. 원재료 재료 계정을 암기한다면 기초나 월초나 엉덩이나 방등이나 기초가 차변이고 기말이 대변이잖아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 매입액이 오고 대변에 재료 소비액이 온다. 이거 계정 구조만 외워놓으면 이건 그냥 쉬운 거죠. 자, 사용한 게 300만원, 300만원이 사용한 거고, 자, 문제는 물어본 게 매입액이잖아요. 근데 기초가 얼마고 기말이 얼마라고 안 써 있어. 그 대신 기말 원재료는 기초보다 많대요. 그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만약에 기초가 빵원이면 기말은 20이구나. 20이란 얘기죠. 20. 예? 기초가 빵원이면 기말은 20이야. 그럼 기초보다 기말이 더 크잖아요. 근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쩌라고 뭐 이런 거지. 아니면 여기다 임의로 숫자를, 이게 100만 원이면 이건 120만 원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의외로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변은 빵원이고 대변이 320이니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320이 되겠죠. 320만 원이 정답이 되겠지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를 어렵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건 국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국어. 저도 공부를 못하지만 국어가 안 되면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그죠? 국어 공부 눈높이 끊으시면 돼.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노무비 발생에 다른 말로 소비액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농업이 나오면 농업이나 경비는 아까 뭐 하나 외우랬잖아요. 뭐 외우랬죠? 전선, 당지, 당미. 전선차, 당지차, 당미차, 차병권만 외우랬잖아요. 차병권만 외우면 나머지는 대변이지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농업이 전월성급에 전선차, 차변에 50. 이렇게 만원 단위, 만 단위로 쓰는 거 배우시랬죠. 만 단위 쓰는 거 이것만 해도 100만 원짜리 팁입니다. 그 다음 농업이의 당월 지급액, 당지도 차변이죠. 20만 원. 나머지는 없대. 나머지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이게 소비액이 얼마겠냐. 대차합계 맞추면 끝나는 거야. 그럼 70만 원. 끝. 답이 4번이겠죠? 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선, 당지, 당미 이것만 외우면 돼.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전월 선급액도 있고 만약에 당월 선급액도 있고
당월 지급액 말고 또 미지급액이 하나도 없네. 만약에 전월 미지급액도 있고 당월 미지급액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다. 그럼 여기 이거 차변 쪽에 들어가는 거 3개 쓰고 나머지는 대변. 그럼 당미가 대변이면 전월 미지급액 당미가 차변이면 전미는 대변이고 전선이 차변이면 당선이 대변이거든요. 근데 다 안 써놓고 차변 것만 전선 당지 당미 차변 것만 외워놓으면 해결됩니다. 이런 문제가 은근히 어려워합니다. 100회에 회계 1급 기출문제인데 이거 틀리는 사람 많아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실강할 때 보면. 자, 다음. 이건 또 뭐야? 단기 총 제조원가 물어봤어. 단기 총 제조원가라 하면 자, 이것도 제공품 계정 그려보면 이 세로가 안 돼. 세로가. 자, 제공품 계정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기초 제공품이 차변이고 기말 제공품이 대변이고 차변의 단기 총 제조원가죠. 단기 총 제조원가 더한 다음에 이제 기말 제공품 빼면은 그게 바로 완성품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는 구조잖아요. 이때 단기 총 제조원가가 원래는 직접 재료원가, 그다음 직접 노무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원가잖아요. 그죠?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고 이런 문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구나 정리하셔야 돼요. 생판 처음 들으시오. 이런 분들은 이론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론을 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건 지금 특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포인트 정리하고 기출문제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훌륭할 테고 그런 김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근데 만약에 생판 처음이다 그럼 이론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론부터 하려면 이런 문제 풀려면 한참 걸리죠.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럼 기초제공품 사실 이 문제 답만 구하려면 기초제공품 쓸 필요 없죠. 직접 재료원가 18만원 만 단위 18만원이 일시, 백, 천, 만 이렇게 읽는 사람이 아니고 딱 보자마자 이거 18만원이야 그런 사람은 18 이렇게 쓰면은 훨씬 더 이거 100만원짜리 팁이에요 진짜. 기말 제공품도 쓸 필요 없죠.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거니까 단기총 제조원가니까. 그 다음 직노 32만원 공장 전력비 제조간접비에 속하는 거잖아요. 5만원 공장 임차료 이것도 제조간접비에 속하는 거니까 20만원 제조간접비가 끝. 그래서 결국은 요거 더하면 50만원 75만원이네. 요게 단기 총 제조원가 75만원 이거네요. 답은 4번.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에다 기초 제공품 10만원 갖다 넣고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8만원 갖다 넣으면 완성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죠. 단기 완성품이 제품이니까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맞지요? 그럼 이거 아까 이게 75였지. 거기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8 플러스 10 마이너스 8 하면 77만원이죠. 77만원이 제조원가가 되나? 맞죠?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건 안 물어봤죠? 안물안금이지만 이왕 여기까지 했으니까 제공품 계정 구조를 외워놓고 대입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자 다음 또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똑같아요. 단기 총 제조원가 구하래. 그런데 아까랑 자료가 다르고 갑자기 이게 보여. 원래는 흐름상 원재료, 재료, 원래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도 있죠. 재료에서 제공품,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원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원가 흐름이. 근데 매출원가가 나와 있어. 그래놓고 이 제공품 계정에 나온 제공품 계정을 그려볼게요. 또 그럼 제공품 계정 새로 제공품 계정 그리면 여기 기초 제공품이고 여기 단기 총 제조원가잖아요. 이거 물어본 거잖아. 조금 아까랑 문제는 같은 거죠. 이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출원가가 나와 있으니까 순서학상 역으로 추정하는 거꾸로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공품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너무 크게 그렸네. 제공품도 그리고 제품도 그려야 되는데 너무 크게 그렸네. 좀 줄일게요. 다시 지우고 줄일게요. 참말로 이거 하기도 참 이건 좀 줄여놓고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포인터. 자, 그래서 제공품 계정을 조금 작게 그릴게요. 조금 작게. 이 제공품 계정입니다. 제공품이고 기초 제공품이 차변이고 단기 총 제조원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여기가 기말 제공품이 되고 여기가 완성품이 제공품에서 완성하면 제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제품 계정도 머릿속에 그려야 돼. 제품 계정 요건 제품입니다. 요건 제공품이고 그럼 제품 계정도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제품 계정은 기초 제품 이것도 자산이니까 차변 그리고 기말 제품 대변 그리고 제공품에서 완성한 게 제품으로 넘어가잖아요.
제공품에서 완성된 게 제품으로. 그래서 제공품에다가는 제품이라고 쓰고 제품에는 제공품 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품에서 팔려 나간 것은 매출원가가 되죠. 매출원가가. 이게 원가의 흐름입니다.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을 머릿속에 알고 있다면 이거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갖다 집어넣어 보면 기초제공품 3만원 차변이고 그 다음 기말제공품 만원은 대변이고 만단위 하는 거 배워놓으시면 진짜 100만원 버는 거예요. 100만원. 그 다음 기초제품 제품은 기초 5만원 기말제품 여기 4만원 그리고 매출원가가 55만원이잖아요. 매출원가가. 그러면 이 완성품 제조원가 구할 수 있죠. 대변합계 59만원이니까 거기서 5만원 빼면 54만원. 그럼 여기가 54만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대변합계가 55만원 되고 이게 3만원이니까 여기는 52만원 되겠지. 그래서 단기 총제조원가는 52만원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됐잖아요. 그래서 원가 흐름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을 그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숙달됐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숙달됐다 그럼 이제는 나중에는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을 드렸지만 따로따로 다 계정도 그려드리고 했지만 참말로 제가 PPT도요 나이 먹고 따로 배운 것도 없고 해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몇 기능을 다 몰라요. 그러려니 답답해도 이해하시고요. 넘어가고 자 그럼 제가 다시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거 두 계정 그리는 걸 알고 있다. 이제 할 수 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풀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숙달되면은 이거를 묶어버려요. 즉 제공품하고 제품을 다 묶어버려요. 원래는 재료도 있으면 쓰면 되는데 재료는 없으니까 재료도 있으면 쓰면 돼요. 전부 다 공통점은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기초, 제공품, 재료, 제공품, 제품 다 써도 돼요. 그 다음 기말은 대변. 자산은 기말에다 대변. 재료, 제공품, 제품 다 써도 돼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매출원가잖아요. 그리고 차변에 여기에 원래는 단기 총제조원가 여기서는 재료 쓰면 헷갈려져요. 그래서 재료는 일단 빼고 여기에 단기 총제조원가가 옵니다. 이렇게. 그럼 끝나요. 그럼 보세요. 기초제공품 3만원 차변 적고 기말제공품 만원 대변 적고 기초제품 5만원 차변 적고 기말제품 4만원 대변 적고 매출원가 55만원 대변 적으면 이게 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대변합계가 이거 6g 60만원이잖아요. 60에서 8만원 빼면 52만원이죠. 답이 한 방에 바로 나오죠. 그래서 제공품하고 제품을 묶어서 하나로 그려버리면 훨씬 더 쉽게 나옵니다. 답이. 재밌죠? 재밌죠? 다음. 이건 조금 어려운데 아까 이게 이건 백회 세무이급 문제구나. 세무이급 문제고요. 이번에는 104회 세무이급. 요건 주로 세무이급이네. 세무이급 문제입니다. 자 이건 직접 재료비를 물어봤어요. 근데 단기 총제조원가는 230이고 제조간접비는 총제조원가 20%고 제조간접비는 직접 농업비의 80%다.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문제를 은근히 또 많이 틀리는 사람 많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 물어본 건 재료비지만 포인트는 총제조원가예요. 앞에 풀었던 문제가 전부 다 총제조원가는 구하는 문제고 총제조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플러스 직접 노무원가 플러스 제조간접원가 또는 문제에 따라서는 직접 경비입니다. 경비 이거죠. 근데 총제조원가가 230만원이래. 저는 만단위 할래요. 근데 물어본 건 재료비 이걸 물어봤어요. 그 다음 또 제조간접비는 총제조원가 20%래. 아니 총제조원가 20%가 제조간접비래. 20%. 그럼 230만원에 20%면 46만원이잖아요. 답 다 나온 거 아니요? 그 다음 제조간접비는 직접 농업비의 80%. 이것 때문에 제조간접비는 직접 농업비의 80%래. 자 이건 어쨌든 못 구해 지금. 농업비가 얼만가 나와 있어야 이걸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농업비는 안 나와. 안 나오니까 X. 그리고 농업비의 80%가 제조간접비, X의 80%가 46만원이에요. 그럼 X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건 회계가 아니죠. 이건 산수야, 산수입니다. X의 80%가 46만원이면 거꾸로 X를 구하려면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면 되지. 그럼 그 0.8로 나누면 되죠. 8로 나누면 85, 40, 85, 40이지. 85, 40, 그 다음 87에 56, 85, 40, 57만 5천원인가? 그런데요. 57만 5천원이네. 맞죠?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합계 총제조원가가 230만원이고 요거 두 개 합치면 얼마야? 1035 빼면 돼.
1035를 빼면은 얼마니? 얼마요? 그러면은 120 아니 1035니까 126만 5천 원 이건데요? 126만 5천 원. 맞네. 다행이다. 계산기 쓰기 귀찮아서 좀 계산기 자꾸 안 써서 여러분 써야죠. 시험 볼 때 써야 돼요.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저는 주산암산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산이 돼 대충 암산 이 정도는 암산 돼요. 됐죠? 여러분도 억울하면 암산 배우든가 넘어가요. 자 그래가지고 답을 외워서 하는 거 아니냐? 답을 외울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딴 거 해야지 바쁜데 넘어가요. 이런 건 주산암산 배워도 돼요. 넘어가자. 이런 문제가 은근히 어려웁니다. 보다시피 세무이급 문제예요. 세무이급 기출문제입니다. 화면에 안 보이는구나 가리는구나 이런 그것까지는 또 생각 못했네. 칠판을 옮길걸. 넘어가요. 네이버 카페에 김쌤 전산에게 집어넣습니다. 카페로 오세요. 넘어갑니다. 자 이건 회계 1급이네. 여기 안 보이는구나. 103의 회계 1급입니다. 회계 1급 문제인데 제품 제조원가 물어봤어. 제품 제조원가 물어봤는데 원래는 무슨 계정 생각해야죠? 제공품을 생각해야지. 원래는 제공품을 생각해야 되니까 제공품 계정 그려야 돼요. 그런데 밑에를 째려보니까 갑자기 제품, 기초제품, 기말제품이 나와 있고 매출원가가 나오고 총제조 비용 나와 있네. 어허 이럴 때는 눈치학상 이럴 때는 제품 계정도 그려야 되나 보다. 그럼 앞에 아까 풀었던 문제 전전 문제인가? 풀었던 것처럼 계정 두 개를 따로 그리거나 아니면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그려서 풀어야 됩니다. 자 일단 따로 그려볼게요. 따로 그러면은 눈치학상 물어본 건 장기 제품 제조원가니까 요거거든요. 이게 완성된 거 요거잖아요. 이걸 물어본 거거든. 아니면 어차피 이게 제품으로 넘어가죠. 제품에서 완성된 것이 이제 제공품에서 넘어오니까 이거나 같은 거죠. 엉딩이나 방딩이나. 이걸로 구해지겠네 그럼? 눈치학상 구해지겠구나. 기초 제품 9만 원. 기초 제품이 차변이죠. 그다음 요 응? 에헤이 오타 났구나. 이거 눈치학상 이거 제품이 둘 다 기초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뭐 잘못했네. 103의 문제를 지금 찾을 수도 없고 아이 참말로 잠깐만요. 일단 이게 매출원가 나와 있죠. 이게 설마 기말인가? 기말로 한번 넣고 해볼게요. 답이 나오나? 이게 기말로 넣을게요. 기말로 넣고 해볼게요만. 그 다음 매출원가가 이게 매출원가잖아요. 팔려나간 거 매출원가가 130만 원이야. 그럼 이걸로 만약에 답이 나온다면 137에서 9를 빼니까 128이죠. 1번이 답인가? 그러네. 그럼 이건 기말이네요. 죄송해요. 이게 기말이네. 이게 기말 제품이에요.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뭘 잘못했나봐 또. 기말이네요. 기말. 그래서 기초가 차변이고 기말 대변이니까 제품 계정 하나만 그리면 끝나네요. 왜? 매출원가가 나와 있으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넘어가는 거고 매출원가는 제품에서 매출원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 계정 구조를 알면 답이 나오네. 이건 제가 오타낸 거네요. 기말이에요. 기말 7만원. 기초 기말 갖다 넣기만 하면 답이 나오네. 그럼 이건 뭐요? 그냥 나온 거네요. 그냥 나온 거죠. 가끔 또 이럴 때도 있죠. 여기 제공품 기초나 기말이 또 있을 수 있죠. 기초 제공품이나 기말 제공품이 있을 수 있고 여기 단기 총 제조 비용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121에. 근데 기초 제공품이나 기말 제공품이 있으면 완성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문제에 따라서 자료가 달라집니다. 요건 제가 오타니까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건 세무이급이네. 102회 때 세무이급입니다. 세무이급. 자료가 되게 많죠. 일단 자료가 되게 많네. 자료가 많아요. 자, 일단 물어본 게 제조원가인데 뭐 이렇게 많아. 여기 재료도 나오고 기초 재료, 기말 원재료 그리고 재료 매입까지 나와. 그럼 요것만 딱 가지고 재료 소비액을 구할 수 있겠죠. 기초에 기말은 5만원밖에 안 돼? 왜 이러지? 기말, 단기 매입, 기초에 단기 매입 더해서 기말 빼면 재료 계정을 머릿속으로 그리면 기초하고 매입은 차변이잖아요. 기말은 대변이고 그럼 소비액은 170에서 5만원 빼면 165만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공품에 기초 제공품하고 기말 제공품이 써있죠. 그럼 머릿속에 제공품 계정 그리면 이제 숫자만 쓸게요. 이제 어차피 기초니 총제조원가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초 제공품이 여기 40만 원이었고 기말 제공품은 대변에 50만 원이었고 그다음 재료 소비액이 165만 원이었잖아요.
재료 소비액이 165만 원 있었죠. 그 다음 농업비는 지금 여기 150만 원 써 있고요. 그 다음 제조간접비 200만 원 써 있네. 그럼 제품 제조원가 그냥 나오겠는데요? 나오겠는데 그럼 차변합계는 얼마예요? 204, 555, 555네? 555에서 550만 원 빼니까 505만 원이죠? 505만 원 2번. 2번이 답인데? 끝났네요. 끝났네. 끝났어요. 물어본 게 제품 제조원가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매출원가도 있고 기초 제품도 있네. 그럼 만약에 제품 계정을 머릿속에 그리면 기초 제품 15만 원 차변이고 제공품에서 완성한 게 제품으로 넘어오잖아요. 505만 원이. 그다음 매출원가가 45만 원이래. 그럼 기말 제품이 이 회사는 500만 원어치 만들어 놓고 팔린 건 45만 원밖에 못 팔았대. 이상한데요. 그죠? 매출원가가. 그럼 이거 520만 원 중에 45만 원 뺀 475만 원은 못 팔고 가지고 있는 거야. 기말 제품이 되는 거죠.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는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은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래서 102회 문제까지 끝났고요. 또 있나? 또 있네. 이거는 107회 회계 1급이네요. 회계 1급 문제인데 물어본 게 매출원가야. 매출원가는 계정 흐름상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원가. 제품 계정을 그려야 되겠죠? 그럼 제품 계정을 잽싸게 그리는 거지. 제품 계정을. 일단 그려보는 거지 뭐. 그리고 기초 제품이 차변이고 완성품이 제공품에서 넘어오고 기말 제품이 대변이면 이게 매출원가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어본 게 매출원가니까. 그럼 제품의 기초가 차변에 80, 또 제품 기말 30만 원 대변. 그리고 완성품 어디 있냐? 완성품 없어요. 없어. 이게 있으면 답이 바로 나오겠지. 근데 이게 없으니까 또 누치학상 잽싸게 제공품 계정을 그려야 되겠죠. 제공품 계정의 기초가 50만 원 차변. 제공품 계정의 기말 130만 원 대변. 왜 차변이고 왜 대변인지 그건 이제 복습을 좀 하고 나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단기 총 제조원가 나와. 단기 총 제조원가가 차변이잖아요. 150. 이 안에 직접 재료원가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직접 재료원가는 함정이죠. 쓸 필요 없죠. 그러면 완성품이 나옵니다. 그럼 200에서 130이면 70만 원. 70만 원이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넘어갑니다. 70만 원이. 그럼 15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매출원가는 120만 원. 120만 원 팔렸다는 얘기죠. 답이 3번. 됐죠? 이렇게 원가의 흐름, 제공품, 제품,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원가, 이 원가 흐름을 완벽하게 외워두면 답이 나옵니다. 또 있나? 또 있네. 또 있어. 아래의 자료만을 참고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래요. 제품 재고를 물어봤으니까 머릿속에 일단 제품 계정을 그려봐야 되겠죠. 기초가 차변이고 기말이 대변인데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품 이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요거는 제공품에서 완성된 게 넘어오는 거죠. 내용으로 쓰면 되니까. 자, 여기 보니까 기초와 기말이 있는데 제공품하고 제품이 있죠. 근데 제품의 기초는 21만 원인데 기말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완성품만 구하면 매출원가는 어쨌든 답이 나올 거 아니야. 물어본 게 이거지 참. 근데 매출원가 나와 있나? 여기 있다. 매출원가 있네. 20만 원. 근데 이게 없네. 어차피 이 차변의 완성품 제조원가가 없으면 기말을 구할 수가 없죠. 이 매출원가는 이제 나왔으니까 됐는데 기초 제품 21만 원, 단기 제조원가 몰라. 이걸 구해야지. 그럼 눈치학상. 또 이거는 제공품 계정을 그려야 되겠죠. 제공품의 기초가 10만 원. 그리고 단기 총 제조원가가 차변이고 기말 제공품 대변이고 그리고 완성품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완성품 제조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초 제공품이 10만 원 차변, 기말 제공품 15만 원 대변. 복습이 안 된 사람은 동영상 멈춰놓고 복습부터 하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직제. 여기 단기 총 제조원가가 직제, 직노, 재간이잖아요. 요거 3개 더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따로따로 쓰면 19, 여기다 따로따로 쓰면 19, 15, 10 이렇게 쓰면 되지. 자, 그럼 차변합계가 얼마냐? 44, 54. 차변합계가 54, 거기서 15를 빼면 39네요. 39. 그럼 이게 39야. 그럼 차변합계가 60만원. 60만원에서 20만원 빼면 기말은 40이네. 40만원 어디 갔대? 눌렸나 보네. 지금 제가 손으로 이 패드를 누르고 있어서 막 이랬나 봐요. 답이 언제 나왔대? 40만원. 됐죠? 끝난 것 같은데 또 있나? 없어요. 자, 마지막이네.
100회 이후 것만, 아까 하나가 좀 다른 식으로 나와서 97회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최근 것만 100회 이후 것만 이렇게 모았습니다. 자, 어때요? 세무이급하고 지금 회계 1급이 섞여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회계 1급 듣는 사람도 있고 세무이급 듣는 사람도 있을 건데, 아하, 결국 원리는 똑같구나. 나오는 자료의 개수가 좀 많고 적고 이 차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습, 그때 복습하고 요런 문제 나오는구나, 요런 정도 풀 수 있으면 아, 내가 실전에 가서도 맞출 수 있겠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제가 이 원가의 흐름 기필코 오늘 당장 지구가 떠내려가더라도 제공품 제품 계정 구조는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안 잊으셨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